아까 말한 동호회 축구로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프로축구 선수가 될 거다. 프로축구 선수분 되시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만큼 준비 과정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분이 움직이시는 브랜드를 찾으세요.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안녕하세요, 인싸맨입니다. 오늘 마고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브랜드는 피자, 맥주,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스포츠입니다. 이 세 개의 조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창업 인사이트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야, 바로 저깁니다. 레코드 피자. 매장 이쁘죠? 자, 안에 들어가면 또 놀랄 로짜입니다. 김석영 대표님 한번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피맥 브랜드 레코드 피자 대표 김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뉴욕의 뮤지컬 극장 공연 줄 알았어요. 너무 포인트 잘 잡으셨어요. 저희가 CGV 간판 비슷한. 지금 CGV의 어떤 포인트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사실 응용을 하신 좀 거예요? 눈에 띄고 저녁 시간에는 분위기가 더 외국 스타일 펍 느낌이 좀 나고, 저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인상이 그래도 간판에서 딱 포인트가 난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매장마다 이렇게 발광 배너가 예. 설치가 돼 있나요? 저희는 음식 배너는 다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네네. 손님들이 사실 어떤 거를 파는지도 궁금하실 거고. 이게 뭐예요 지금? 야, 이게 맨날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스포츠 펍이거든요. 네네네. 스포츠 중계를 하는 펍이에요. 그래서 매주 있는 해외 일정, 스포츠 일정들을 다 해놓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F1 그랑프리도 돼 있고, 저희 뭐 롤 이런 게임 모든 스포츠 중계를 다 틀어드리고 있어요. 자, 살다 보니 인맥보단 피맥이더라. 자, 실내 궁금한 점 한번 가보시죠. 네. 야, 이게 근데 메시지가 너무 좋다. 스포츠의 뜨거운 순간을 함께 보고 즐기며 문화를 다 같이 만드는 공간. 이게 슬로건인가요? 네, 제가 지금 또 운동을 했었어요. 제가 운동선수를 해가지고 사실 체육 쪽이나 이런 쪽에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 매장에 스포츠를 좀 담아보면 어떨까. 매장 이제 한번 보시면은 빔이 일단은 있어요. 가장 큰 대형 빔이 있고, 여기 한번 쭉 보시면은 이게 TV가 지금 이제 여러 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장에서는 어디 앉으시던 간에 화면을 불편하지 않게 볼 수 있다. 한석도 빼지 않고 다 볼 수 있게. 사실 최근 이제 10월 달에 야구가 있었죠. 네, 이번 또 하나가 좀 대박이 나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그때 사실은 난리였었어요. 난리였나요? 모든 매장이 저희는 다 예약 만석이 다 됐고, 저희 전 매장들이, 와. 저희 가맹점 전 매장도 다 만석이 됐고, 저희 을지로 같은 게 1층이랑 2층이 있어요. 네네. 저희도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건데 네. 이렇게 많이 섞어다가 손님들끼리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1층은 하나석, 2층은 LG석 이야.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와, 제가 사실은 너무 지금도 제가 떨리거든요. 사실 그때 파도 타기를 하셨어요, 가게 안에서. 그리고 함정하고 노래도 응원가도 부르고, 그 다음에 장난 아니었겠다. 곧 있으면 내년에는 월드컵, 내년 월드컵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되는 게 e스포츠 롤 결승전이 있었어요. 롤 결승전 네. 때도 매니아 분들이.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매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피자 맥주 하기에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가장 최근에 오픈한 가맹점이잖아요. 그쵸. 레코드 피자의 인테리어 컨셉은 한마디로 어떤 컨셉을 지향하시는 거죠? 저희는 사실은 피맥이에요. 맥주집에서 피자 안주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피자 전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배달과 홀. 이런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는데, 배달에서는 전문성 있는 피자집으로 하고 있고, 홀에서는 맥주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피맥집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주방은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넓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원래 고깃집이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저희가 사실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점주님들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살리고 있어요. 저희는 화구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화구가 없어요. 화구 없이 5분기 할 수 있는 음식들을 다 하고, 제가 사실 예전에 화구랑 튀김기를 다 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5분기도 그래서 사실은 2대를 갖다 놓은 이유도, 네네네. 큰 5분기를 갖다 놓을 수 있는데 네네. 한 대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운이 요즘 뭐 너무 기분 좋게 평균 매출액들이 너무 높아서 사실은 2대를 안 돌리면은 칠 수 없는 데까지 좀 와서 모든 메뉴를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직원분들 약간 근속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직원분들은 근속이 오히려 짧을 거예요. 저는 왜 그러면은 네. 창업을 하고 나가세요. 40개 매장이 다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10몇 분이 다 직원분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반판 시그니처 세트라고 하는데, 피자 반판이랑 샐러드랑 윙, 나초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스파게티. 이거는 스파게티인데 사실상 요것도 제가 말씀드린 메뉴에는 없어요. 저희는 네. 메뉴에는 없고 배달 메뉴에는 있어요.
이게 그 이유가 사실은 저희는 주점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네네. 이 메뉴를 사실 피자집 같아 보여서 사실은 서비스로만 드리고 있어요. 홀에서는. 전략적으로 네, 그것도 하이브리드의 뭐 툴 중에 하나인 네,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18인치인가요? 네, 맞아요. 이게 한 판으로 나오면 18인치고요. 이렇게 이제 반으로 잘라서 시계 세트로. 그리고 나는 너무 약간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이 반을 다른 메뉴들로 이렇게 세트화 시킨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뭐 손님들이 이거 착착 많이 하실 것 사진 같은데요? 제일 많이 찍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찍은 게 손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손을 거. 놓고? 네, 그래야지 그만큼 커서 이 스포츠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셨던데요? 그쵸. 저희가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축구랑 육상 선수를 하고 고등학교는 체대 입시를 준비하려고 이제 운동선수를 포기를 하고 그다음 대학교도 저는 체대를 나왔어요. 체대를 나오시고 네, 그리고 또 대학원도 체육교육대학원을 나와서 논문을 최초로 스포츠펍이라는 논문을 제가 또 썼어요. 사실 논문을 쓸 때도 교수님들이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야. 저는 스포츠펍이랑 저희 브랜드랑 이렇게 같이 이제 문화를 하나 좀 만들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만들 때 가맹점주님 이제 하시면서 장사를 또 하셨잖아요. 그쵸. 그 가맹점주님을 하면서의 인사이트가 이 레코드 피자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 때 영향을 많이 줬겠네요. 엄청 많이 줬어요. 사실은 카페도 그렇고 스몰비어도 그렇고 네. 객단가가 너무 낮아요. 저희가 벌어가는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실패에 좀 많은 걸 얻거든요. 레코드 피자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신생 브랜드인데 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잖아요. 저희는 브랜드가 이제 9년 차, 장사한 지는 11년 차 됐고 가맹 사업은 몇 년 차시죠? 사실 가맹 사업도 시작한 거는 거의 한 8년 정도는 됐어요. 사실은 됐는데 제가 사실 가맹 사업을 하려고 했던 브랜드는 아니었고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한두 개씩 내려오는데 이게 사실 매출도 어느 정도 잘 나오고 하니 계속 점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는 코로나 때 폐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점주님이랑 같이 살기 위해서 제가 직접 배달 공부를 다 해서 맨 처음에 저희는 18인치 피자였잖아요. 근데 18인치 피자는 배달을 안 시켜 드세요. 이때 제가 느낀 게 타겟층이 다르구나. 배달이랑 홀의 타겟층은 배달은 1인 가구들이 많고 지금 1인 가구 거의 40% 정도 되니까 저희는 아까 말한 하이브리드 펍이거든요. 배달이랑 홀 메뉴가 합쳐져 있는 매장인데 네네. 주 메뉴가 달라요. 이게 피자의 홀 메뉴 스펙이 사이즈가 다른가요? 스펙이 달라요. 홀 메뉴 배달 스펙도 다르고 도우도 달라요. 이 사이즈가 달라는 건 타겟층 때문이에요. 사실 1인 가구의 사이즈 10인치, 13인치를 저희는 그렇죠, 중점으로 그렇죠. 두고 홀에서는 아까 말한 객단가, 배달에서는 전문 피자집, 네네. 홀에서는 맥주집에 피자 안주를 팔고 있다. 야. 이 배달도 지금 모든 전지점 평균이 4.9에서 5.0이에요. 정말 만점이에요. 제일 좋은 평가는 어디서 나오냐? 배달에서 나와요. 배달 리뷰는 다 비대면이잖아요. 모니터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야, 그러면은 야구가 안 할 때는 이게 막 비수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딱 말씀드리는 건 스포츠 펍이지만은 네. 스포츠 중계로 사실 저희는 메인을 두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까 말한 홀이랑 배달의 메인에 플러스 또 알파가 껴있는 게 스포츠 펍이라는 거라서. 네네네. 그래서 스포츠 중계로 매출 차이가 난다는 건 아니고 네네네. 저희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들이 거의 일정해요. 홀이 떨어지는 순간은 배달이 올라가고 그리고 막 홀도 다른 데들은 떨어질 때 스포츠 중계를 해요. 그럼 저희만 올라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대신 수익률은 다르죠. 그 차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달이 홀과 많을 때. 배달의 비중 그쵸. 차이니까. 저는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달과 홀의 비율 때문에. 갑자기 제가 생각난 건데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보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단체 응원을 해 아무것도 안 보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골 그냥 경기 끝나고 그때부터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게 지금도 있나요? 응원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2002년 전 길거리 응원을 나갔었고 네네네. 2006년까지도 길거리 응원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길거리 응원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응원 문화를 여기 매장에서 만들자. 너무 재밌고 옆 사람들이랑 뭐 할 수 있는. 맞아. 예전에 같은 한국 경기면 태극기를 걸잖아요. 태극기를 걸어놓고 그다음 머리띠를 저희가 선물로 드려요. 이게 재방문율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응원 문화를 저희가 좀 트렌드에 맞게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자체를 야 스포츠 레코드 피자 가자. 맞죠. 네. 아까 슬로건처럼 어떤 문화가 녹아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도 2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스포츠존이랑. 그러니까 보니까 그 네이버 플레이스도 소식으로 공지가 싹 돼 있고. 저희가 본사에서 스포츠 마케팅 팀을 하나 새로운 직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맹 점주님들이 들어가 있는 방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안 해서 롤을 잘 모르는데 네네. 이렇게 스포츠를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 직원분은 스포츠 경기 일정을 가맹 점주님한테 방에 모두 다 그게 뿌려야 돼요. 임무예요? 예, 임무예요. 그리고 인스타에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아까 네이버 플레이스로 소식통에도 올리고 그러면 또 이제 스포츠를 또 운동을 또 하셨고 전공을 하셨고 그런 연관된 뭐 다른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이제 다음 연도 1월에 프로축구 선수분이셨던 분이 창업을 하세요. 저희가 스포츠 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네. 이제 협회나 이런 쪽이나 네. 진짜 스포츠 쪽으로 한번 응원 문화를 한번 좀 바꿔보자. 그 메뉴를 보니까 이게 이제 되게 심플하게 잘 표현을 하셨는데 피자가 있고 세트 메뉴가 있고 이제 치킨이나 사이드 있잖아요. 맞아요. 이 메뉴 판매 비중이 대략 어떻게 돼요? 홀 기준으로? 홀 기준으로 판매 비중은 당연히 피자가 제일 많고 네네. 그 다음에 저희는 반반 세트랑 홀 피자가 그 가장 커요. 그래서 객단가가 높은 거고 사실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맥주도 저희는 싼 맥주도 있고 그 다음에 수입 맥주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 맥주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 안에는 낚시 상품들이 사실은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주님이 돈을 어느 정도는 벌게 만들어야 되는 저한테는 임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메뉴를 구성을 해놨고 사실 저희 분위기나 이런 분위기에서도 이 홀 피자와 그 다음에 수입 맥주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객단가가 좀 높아요. 이게 아까도 이제 점주님이 이제 제주도에서 원래 하시려고 했다가 지금 이 마곡에서 차리신 거잖아요. 사실 그 점주님이 제주도 분이셨어요. 제주도에서 매장을 차리기로 확정이 났고 그리고 계약 전날이었죠. 전날 제가 그냥 서울로 오셔라. 제가 다 책임지겠다 하고 서울로 오셔서 이번에 차리셨고 당연히 잘 됐고 상권 조사할 때는 제가 다 상권 조사를 했대. 따릉이 타고 제가 직접 다 하고 제가 2만 5천 보러 걸어요. 진짜. 그리고 점주님이랑 같이 와서 이게 제 브랜드가 최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은 상권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권과 저희 브랜드가 합쳐지면 시너지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점주님들이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점주님이 돈을 벌면 폐업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9년 동안 40개예요. 사실은 적은 거죠. 엄청 빠름을 간 게 아니라 저희는 발음을 간다 생각하거든요. 점주님이랑 한 분 한 분 컨설팅과 소통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주님이랑 제 가족같이 지내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여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사실 모든 1부터 100까지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점포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저희는 다점포 있어요. 3개 하신 분도 있고 2개 하신 분도 있고 지금 3개 하는데 이 3개 하신 분이 1년 만에 3개 하나 하셨고 그것도 하나 더 차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저희가 좀 비율이 젊으신 분이 조금 많아요. 50대 분도 있긴 한데 가맹점주님들이 20, 30대 분이 제일 많으세요. 가맹계약을 하면 교육기간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꽤 길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사실 아까 말한 빠름이 안 되는 부분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자영업 시장을 동호회 축구라 생각해요. 동호회 축구는 내가 지금 나 내일 할래 하면 나갈 수 있잖아요. 조금만 배워가지고 축구화 사고 동호회 축구 나갈래. 저희 브랜드는 동호회 축구 선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축구 선수를 만들고 싶어요. 이야 오늘 비유가 그래서 프로축구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되잖아요. 동호회 축구는 내가 한 몇 시간만 하고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사실상 지금 프랜차이즈 현실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30일에서 40일은 프로축구 선수가 되기 위한 엘리트 코스라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도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F&B 시장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왜 대학교에 자영업이라는 창업이라는 과가 없었을까? 대학원은 있어도 대학교에 가는 그런 과가 왜 없을까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이것도 하나에 대한 이제는 얼마나 중요한데 혹시 그러면 레코드 피자 가맹점의 약간 평균 매출? 혹시 이제 그것도 저는 사실 인상 깊게 봤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특정 매장의 고매출이 아니라 평균 매출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평균 매출이 지금은 4천 정도 나오고 있고 4천. 네. 와 이게 그러면은 뭐 2025년 뭐 1월부터 1월부터 10월까지 10월까지 전 매장의 합산 평균 매출. 저희 레코드 피자 평균 평수가 18평에서 20 초반이에요. 저희가 큰 평수는 하진 않고 있거든요. 저희는 원가율 같은 경우는 33에서 35% 맞춰놓고 있고요. 주류 식자재 다 합쳐서예요. 그런데 거의 지금 시장은 40% 정도 평균이잖아요. 프랜차이즈. 근데 33에서 35% 정도를 맞춰놓고 있고 인건비는 12에서 17% 사이에요. 그럼 배달도 아까 피자 스펙을 달리하신 것처럼 판매가나 그런 전략들도 다 다르겠네요. 메뉴 가격 그럴 수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홀 메뉴랑 배달 메뉴도 다 달라요. 저희 홀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25%에서 30%까지 나와요. 수익성이. 그리고 배달에서는 한 10에서 15% 이 정도 나와서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20몇 프로 배달까지 합쳐지는 분. 사전 미팅 때 요리보다 장사력이 더 중요하다. 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요리사는 아니고 저는 사실 라면밖에 못 끓였어요. 사실 진짜. 이제 피자는 당연히 전문성으로 배웠고.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티오너 이런 캔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문하는 것조차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저희는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피맥집이라 했잖아요. 타바스코 핫소스도 안 올려놔요. 맥주집이라는. 그러니까 장사 전략으로 이런 것들로 저희는 장사를 풀어가고 진짜 1차원적으로 장사를 해야 돼요. 손님과 대면해서 재방문을 끌어들여야 돼서 저는 손님과 친해지는 게 지나고 그 다음에 응원도 같이 저희랑 같이 응원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 나갈 때는 항상 요구르트나 이런 것들을 챙겨주고 그런 머리끈 화장실에는 다
이런 세팅들을 다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 손님들의 니즈를 저희는 파악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하나가 뭐면요, 저희는 직영점이 이번에 지금 또 계약을 2개 하거든요. 저희는 직영점이 5개예요. 원래 3개였는데 또 2개를 네, 2개를 다 해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돈이 되니까? 장사 아직도 재밌어요. 진짜 좋은 데나 이런 데서 원래는 점주님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여기는 법인밖에 못 들어가고 직영점밖에 못 들어가는 또 매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는 저희가 잡아서 그냥 하는데 저는 아직도 현장 나가서 일해요. 이게 재밌어요. 저는 시작이 장사잖아요, 사실은. 메뉴 개발도 그 안에서 해야 하고 손님들의 반응, 피드백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천히 성장을 한다고 본인은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맹점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 대표님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인사이트는 그러니까 이걸 잘 파는, 손님들과 잘 호흡하는 그런 사람을 만든다. 맞죠? 이걸 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죠? 축구장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점주님은 저는 운동선수라 생각해요. 운동선수. 그리고 상권은 축구 경기장이라 생각해요. 경기장. 예. 초등학교 경기장에 메시가 오면은 관중이 엄청 늘죠. 점주님이 메시 정도 되면은 진짜 이거는 E상권에서도 대박 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S상권에 가장 잘하는 점주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매출은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실제는 좀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빗대서 얘기하면 경기장 자체도 일단 크지가 않고 그쵸, 좋지 않은 관중 수가 지금 없으니까 그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선수분을 많잖아요.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게 아까 말한 40일 정도에 대한 교육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점주님을 저희는 프로축구 선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모든 영업팀 R&D 개발팀을 저희 뽑을 때도 저희 직영점에서 일을 안 하면 안 뽑아요. 그래야지 점주님이랑도 소통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대표님께서 장사부터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이걸 계속 잘 발전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레코드 피자는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길 원하세요? 사실 저는 목표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어요. 50호점에 대한 목표가 최종 목표였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벌써 40호점이 다가왔고 오히려 이제 하면서 저희도 많이 바뀐 것 중에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 문화를 한번 저희가 바꿔보자. 제가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맥주집 이퀄 치킨집이에요. 근데 피자집은 이퀄 맥주집이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화도 바꿔버리고 싶어요.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신 직장인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제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조금 이 대표님의 그동안의 어떤 과정을 담아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실패해서 얻는 게 더 많으세요. 그때 더 많은 걸 얻으실 거고 사실 실패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준비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동호회 축구로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프로축구 선수가 될 거다. 프로축구 선수분 되시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만큼 준비 과정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분이 움직이시는 브랜드를 찾으세요.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그 다음에 직영점이 꼭 있는 브랜드를 꼭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 자영업 진짜 재밌어요. 해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빠져들어요. 진짜. 그리고 끝이란 없어요. 계속 공부하게 되고 만족감이 엄청나거든요. 한번 장사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이 반입니다. 그냥 무조건 도전해보시고 한번.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다 상담해드릴게요. 이야. 감사합니다. 파이팅 한번 하시죠.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